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2A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은대 또는 는대 문법이에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날씨가 좋아요. 소풍을 갈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날씨가 좋은데 소풍을 갈까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마트에 가요. 같이 갈래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지금 마트에 가는데 같이 갈래요?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형용사 좋다에 은대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동사 가다에 는대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형용사 또는 동사에 은대 또는 는대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문법 은대 또는 는대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오늘의 문법 은대 또는 는대 문법은 형용사 또는 동사 뒤에 붙여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형용사에는 은대를 붙여서 사용하고 동사에는 는대를 붙여서 사용해요. 이 문법은 뒤에 오는 문장의 이유나 배경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럼 은대, 는대 문법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먼저 은대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은대는 앞에 오는 형용사의 형태에 따라서 니은대 또는 은대를 붙여서 말해요. 앞에 오는 형용사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면 니은대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니은대를 붙여서 말해 보세요. 크다, 아프다, 바쁘다. 확인해 볼까요? 큰데, 아픈데, 바쁜데. 잘했어요. 그리고 리을 받침이 있는 형용사는 리을 받침이 사라지고 니은대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달다? 확인해 볼까요? 단데. 잘했어요. 앞에 오는 형용사에 받침이 있으면 은대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작다, 많다. 확인해 볼까요? 작은데, 많은데. 잘했어요. 그리고 앞에 비읍 받침이 있으면 비읍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비읍 받침이 우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대를 붙여서 말하죠. 그럼 여러분이 비읍 불규칙 동사 말해 보세요. 귀엽다, 덥다, 춥다. 확인해 볼까요? 귀여운데, 더운데, 추운데. 우에 니은대가 붙으면 이렇게 운대가 돼요. 비읍 불규칙 동사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공부할게요. 형용사에는 니은대 또는 은대를 붙여서 말해요. 하지만 잘 보세요. 형용사에 있다, 없다가 있는 형용사에는 는대를 붙여서 말해요.
예문을 볼까요? 있다, 없다, 맛있다, 맛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럼 여러분이 는데를 붙여서 말하세요. 있다, 없다, 맛있다, 맛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있는데, 없는데, 맛있는데, 맛없는데, 재미있는데, 재미없는데. 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용사에는 은데 또는 니은데를 붙여서 말해요. 하지만 있다, 없다가 있는 형용사는 는데를 붙여서 말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동사는 는데를 붙여서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는데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가다, 오다, 먹다, 읽다. 확인해 볼까요? 가는데, 오는데, 먹는데, 읽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동사에 받침 리을이 있으면 이 리을 받침들이 탈락해요. 그리고 는데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살다, 만들다, 놀다, 팔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사는데, 만드는데, 노는데, 파는데. 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침 리을이 사라지는 경우를 공부했어요. 이 경우는 리을 탈락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불규칙 중에 하나예요. 받침 리을이 탈락, 사라진다는 규칙이에요. 그럼 언제 받침 리을이 사라질까요? 받침 리을 다음에 자음, 니은, 비읍, 시옷 자음이 오면 앞에 온 받침 리을이 사라져요. 지금 는데도 잘 보세요. 니은이에요. 받침 니은이 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음, 리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리을 탈락은 뒤에 자음, 니은, 비읍, 시옷, 느부스가 오면 앞에 있는 리을 받침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 더, 는데는 앞에 오는 동사가 과거일 때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다의 과거, 갔다에 갔는데, 먹었는데, 살았는데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at, 엇, 엿을 붙였을 때도 는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요? 그럼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여러분이 문장을 말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할까요? 두 번째, 왜 그래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문장을 말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다리가 좀 아픈데 조금 쉴래요? 세 번째,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러분이 문장을 말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방이 조금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잘 보세요. 좋다, 아프다, 춥다는 모두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에 은대 또는 니은대를 붙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춥다는 비읍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비읍이 우로 바뀌고 니은대를 붙여서 추운데를 붙여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해요? 이렇게 산책할까요? 조금 쉴래요? 창문을 닫을까요? 이 문장들 앞에 은대, 는대를 사용을 해서 배경 또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주말에 뭐 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친구하고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과거를 물었어요. 그래서 보다의 과거, 봤다에 는데를 붙여서 봤는데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는 과거, 엇과 함께 는데를 붙여 말할 수 있어요. 2번. 지금 뭐 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지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친구를 기다리는데 안 오네요. 잘했어요. 3번. 비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네, 비도 많이 오는데 빨리 집에 가요. 이렇게 보다, 기다리다, 오다처럼 동사에는 는데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더 배워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은데, 그리고 는데 문법이에요. 언제 은데를 사용해요? 네,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 은데를 사용해요. 는데는 언제 사용해요? 앞에 동사가 있을 때 는데를 사용해요.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인데를 사용해요. 잘 보세요. 내일이 친구의 생일이에요. 같이 선물을 사러 갈래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내일이 친구의 생일인데 같이 선물을 사러 갈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생일은 명사예요. 명사에 은데, 는데가 아니라 인데를 붙여서 말했어요. 인데도 뒤에 오는 문장의 배경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이 사람은 제 남자친구예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제 남자친구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는 명사예요. 인데를 붙여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은데, 는데, 인데 언제 사용해요?
네, 뒤에 오는 문장에 이유 또는 배경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은 배경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이 배경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뭐뭐을래요, 뭐뭐을까요처럼 제안하는 표현과 같이 사용할 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이렇게 창문을 닫을까요? 제안이에요. 근데 앞에 지금 추워요 라는 배경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은대, 는대 문법은 중요한 문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법, 는 것. 는 것 문법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저는 노래해요.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해요. 한국어를 배워요. 그것이 재미있어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라고 말해요. 첫 번째 예문에서 동사 노래하다에 는 것을 붙여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동사 배우다에 는 것을 붙여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는 것을 붙여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는 것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는 것은 동사 뒤에 붙어서 명사 역할로 바꿀 때 사용을 해요. 동사를 는 것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은 는 것 문법이에요. 는 것은 동사 뒤에 붙어서 사용해요. 앞에 오는 동사가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모두 는 것을 붙여서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이 는 것을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오다, 먹다, 읽다, 듣다, 좋아하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가는 것, 오는 것, 먹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문법에서 배운 는데처럼 받침 리을이 있는 동사는 뒤에 는 것이 붙으면 리을이 사라져요. 왜 리을 받침이 사라져요? 네, 니은 자음이 오기 때문에 앞에 리을 받침이 사라져요. 앞에서 리을 탈락 배웠죠? 리을 다음에 느브스 이렇게 니은, 비읍, 시옷, 자음이 오면 앞에 온 리을 받침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는 것을 붙여 말하세요. 살다, 만들다, 놀다, 팔다, 알다, 열다. 잘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사는 것, 만드는 것, 노는 것, 파는 것, 아는 것, 여는 것. 잘했어요. 두 번째 문법은 는 것 문법이에요. 는 것 문법은 많이 사용하는 문법인데 보통 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글을 쓸 때나 격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이 는 것을 친한 친구랑 말할 때는 좀 편하게 구어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동사에 는 것을 붙이면 우리 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 는 것 다음에 주격조사 subject particle 이를 붙이면 는 개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때 구어체에서. 그리고 동사에 목적격 조사 object particle 을을 붙이면 는 것을 는 걸로 바꿔서 구어체로 말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볼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주격조사 것이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걸 구어체로 말할 때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라고 말해요.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을 목적격 조사와 같이 말할 때는 구어체로 말하면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뭐는 것에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뭐뭐는 게로 말하고 뭐뭐는 것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면 뭐뭐는 걸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는 것은 뒤에 오는 조사, 주격조사 또는 목적격 조사에 따라서 구어체로 말할 때 는 게, 는 걸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는 게, 는 걸로 더 많이 말해요. 그러면 더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친구하고 산에 가는 것이 취미예요. 친구하고 산에 가요. 그것이 취미예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그것. 산에 가는 앞에 있는 문장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이때 명사 이는 여기서 주격조사죠. subject particle. 그래서 앞에 명사가 와야 해요. 그래서 는 것을 붙여서 명사 형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가는 것, 가다를 가는 것으로 바꿔서 말했어요. 2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저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 문장은 저는 청소해요. 그죠? 청소해요. 라는 문장과 그것을 좋아해요. 라는 두 문장이 합해진 문장이에요. 을은 우리 목적격 조사예요. object particle. 그래서 이 목적격 조사 앞에 명사가 와야 해요. 그래서 명사, 청소하다 라는 동사를 는 것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한글을 쓰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기서 은 또는 는은 main idea 또는 topic particle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앞에 우리가 명사를 써야 해요. 그래서 쓰다, 말하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는 것 문법을 이해해요? 동사에 는 것을 붙여서 명사로 바꿔줄 때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는 것 다음에는 주격조사 이가가 오거나 목적격 조사 을이 오거나 메인 아이디어 파리클 또는 뭐 타피 파리클인 은는이 올 때 동사를 는 것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해해요? 오늘은 중요한 문법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문법은 은는 또는 은대, 는대 문법이에요. 은대, 는대 문법은 언제 사용해요? 네, 은대는 형용사에 은대를 붙여서 사용하고 동사에는 는대를 붙여서 사용하죠. 이 은대, 는대는 뒷문장의 이유 또는 배경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주로 배경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해서 뒤에 제안하는 표현과 같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문법, 는 것 문법은 언제 사용해요? 네, 동사 뒤에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해요. 이 문법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배운 문법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